책 7페이지 엔진 구조 및 용어 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작년에까지는요, 보시면 여기 페이지 나오거나 이런 목차를 안 적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찾는데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섹터별로 나눌 때마다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저희 섹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용어입니다. 이건 이제 내연기관, 조금 전에 그 바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내연기관, 즉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어떤 기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용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상사점, 하사점, 행정, 내경이라고 합니다. 행정,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행정. 행정이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정은 뭡니까? 네? 행정법. 행정법. 우리 기계예요. 우리 기계라고. 행정법은 군수 쪽 공부하셨다고? 그죠? 그 행정법은 아니고요. 이게 행정이라고 하면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 표시해서 보면요, 요 안에 피스톤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은요, 실린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조금 설명드릴게요. 실린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톤은 상하 왕복 운동, 피스톤은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커넥팅 로드라는 애가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상하 왕복 운동을 컨로드한테 전달하고요. 이 컨로드, 커넥팅 로드라는 애는 크랭크 축한테 전달해서 크랭크 축을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축은 돌아가겠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린더라는 거는 내가 맨 처음에 네모 박스를 쳤지만 이 밑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피스톤이라는 애는 요 위까지도 올라갔다가 요 밑에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요 반복하는 요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행정에서요, 맨 윗부분을요, TDC라고 하고요. 맨 아랫부분을 BDC. 그래서 TDC는 상사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BDC는요, 하사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DC, BDC라는 문제를 푸실 적에요, TDC, BDC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요. 상사점, 하사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편해요. 근데 갑자기 BTDC, ATDC 이런 단어가 또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유추했을 적에 이 B와 A는 무슨 차이일까요? B와 A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랜민이라는 뭐 이런 거 좀 보셨나요? 방송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미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요때 이제 사진 딱 나오죠? 전과 후가 나오죠? 비포, 애프터. 비포는 뭐예요? 전. 애프터는 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B는 TDC보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크랭크 축으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얘가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적에 크랭크 축이 TDC까지, 꼭대기까지 이렇게 원을 그렸을 적에 이 부분이 TDC에 딱 멈춥니다. 피스톤이 맨 아래까지 오면요, 이 부분이 BDC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딱 하나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 적에 얘가 상사점 가기 전 요 구간을 BTDC라고 합니다. 상사점이 지나고 난 여기를 ATDC라고 합니다. 그럼 비포 애프터 헷갈릴 일 없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점화 쪽으로 갔을 적에 점화 시스템 막 설명하는데 BTC, ATC 딱 설명하면은 일단 BTC, ATC는 뭐지? 그래서 여기서 우왕좌왕하면요 점화 시스템 그냥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잡고 가는 거예요. B와 A가 나왔으면 아 얘는 맨 위에 있는 상사점 그러니까 이 꼭대기를 기준으로 이 전이야 이후야.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BTDC일까요? ATDC일까요? 네, 올라가고 있는 게 BTDC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게 ATDC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상사점, 하사점, 행정 끝난 겁니다. 요게 요 그림들과 다 끝난 겁니다. BTDC, ATDC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BDC도 동일해요. B 잘 나오진 않습니다. BDC, A, BDC라고 나옵니다. 얘는 그냥 상사점 하고요. 뒤집혀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고 있을 적에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A가 되는 거고. 쉽죠? 네, 요게 ATDC, 그러니까 상사점, 하사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내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어라고도 하고요. 요 보어라는 단어 또는 내경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 내경입니다. 말 그대로 요 지름을 얘기하는 게 내경 또는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보어 게이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측정 계측기에서 아마 나오겠지만 실린더 보어 게이지라고 하면요 실린더의 보어를 측정하는 게이지입니다. 이 말 뜻은 실린더의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동차 쪽 용어를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딱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거겠지라고 하면은 그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비전공자지만 혹시라도 기계를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하면요, 저거 어떠하게 움직이는 건데라고 하면요, 그 원리가 이 원리인가? 그게 맞아요. 이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 밖을 벗어나진 않아요. 우리의 상식 밖이라고 그러면은 엔진은 어디쯤에 달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엔진은 어디쯤에 달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앞에? 왜 앞에? 네, 대부분 앞에 있으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맞습니다. 엔진을 어디다 달까요? 라고 했을 때 위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엔진을 위를 뺀 나머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앞쪽에. 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좀 낮은 곳에, 가운데에, 요거에 따라서 좀 차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없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진이 위에다 설치한다라는 개념은 안 갖고 계십니다. 요거처럼 이름도요 다들 그렇게 져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짓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저 내용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현장 용어하고 실제 쓰는 용어하고 다르고요. 현장 용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상사점, 하사점, 행성, 내경, PDC. 요것도 설명 되네. 자, 아까 여기 우리가 맨 위에 있는 부분을 TDC라고 했습니다. 맨 밑을 BDC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피스톤이 움직여요. 요 위에, 맨 위에 TDC에 다다르면, 즉 다시 말하면 피스톤이 쭉 올라가다 요 끝에 다다랐으면 요때의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을요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BDC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운동 속도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만 유추할 수 있겠죠? 피스톤은 무거우면 좋을까요? 가벼우면 좋을까요? 가벼우면? 피스톤은 힘을 내려면요 어느 정도 가속도도 붙어야 됩니다. 그럼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된다.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충돌합니다, 머릿속에.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무거우면요 순간적으로 점점 가속도는 많이 붙어요. 가속도가 많이 붙는다라는 건 여기서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만큼의 힘을 내가 또 써야 돼. 아니면 어딘가에 충격을 줘야 돼. 라고 하면요 피스톤은 가벼워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뭐 피스톤의 구비 조건, 이게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에 피스톤의 구비 조건 나오는데 일단 구비 조건 또 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상사점과 하사점에서는요, 운동 속도가 0이 됩니다. 0이 돼서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TDC, BDC. 네, 밸브 오버랩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밸브 쪽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엔진의 분류. 엔진의 분류에서 요거는 책 8페이지네요. 8페이지. 엔진의 분류 보면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석유 기관, 핫벌브, 점화 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유 기관, 핫벌브, 점화 기관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 시험에 출제되는 것도 없고요. 출제할 확률도 없고요. 얘는 그냥 그 분류이기 때문에 요런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사용 연료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솔린과 디젤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보면요, 가솔린 연료를 하여 공기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실린더에 흡입한 후에 압축하여 점화 플러그. 얘는 점화 플러그라는 거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유는요, 쭉 보면은 공기만을 실린더로 입력한대요. 왜냐면 요거 지금 가솔린과 디젤 원래 여기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잡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킹 부분도 넘어갔을 때 가솔린과 디젤을, 그러니까 가솔린과 디젤을 혼돈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잡고 갈게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흡입을 할 적에, 흡입이라는 거는 실린더 안에 내가 뭔가를 때려 넣는 거야. 요때 공기와 연료를 같이 섞은 거를 집어넣어요. 디젤은 공기만 넣는데요. 디젤은 GSL은 가솔린이고요. DSL은 디젤입니다. 그래서 디젤은 공기만 일단 넣는데요. 넣고 났더니 우리는 얘를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왜 폭발을 시킬까요? 네,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냅두면은 열 에너지가 안 생기겠죠. 생기더라도 애가 압축되는 열밖에 생기진 않겠죠.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흡입하고 난 다음에 얘를 압축을 해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기계적으로 또 나옵니다.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폭발하는데, 얘는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점화 플러그, 요거는 이제 스파크 플러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 요거는 정기적인 신호, 즉 다시 말하면요, 저희 불꽃을 통 튕겨줘요. 그래서 폭발을 일어납니다. 하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공기만을 일단 집어넣어. 그냥 얘를 압축을 해. 우리 요만큼의 실린더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압축을 해요. 점점 압축을 해요. 그 요 안에는 고온, 고압이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도 같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온, 고압 상태에다가 요때 연료를 뿌려줍니다. 요때 연료를 쫙 뿌려줘요. 그러면 얘는 가솔린 같은 경우는 폭발을 시키려고 했더니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라는 게 툭 나와야지 얘는 폭발이 된다 했어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만 집어넣고 얘를 압축해서 뜨겁게 만들어 놓고 열받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연료를 때려 넣어요. 그랬더니 폭발이 일어납니다. 좀 개념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은요, 약간의 반대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랬더니 얘 같은 경우는 점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단어 사용하는 것도 얘는 착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점화라는 단어, 얘는 착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화라고 하는 건요, 불꽃을 튀겨서 폭발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점화라고 쓰고요. 착화라는 건요, 불꽃이 없이 네 스스로 그냥 불타오르는 거를 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잠깐 용어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인화점, 그 다음에
연소점, 착화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근데 요거 개념만 잘 잡아가시면요, 나중에 가솔린, 디젤 섞어서 막 문제 나와도요, 혼돈은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인화점은 뭔가요? 불이 붙는 거. 연소점은? 불이 타는 거. 착화점은? 이것도? 네, 이것도 불이 붙는 거. 자, 얘도 불이 붙는 거, 얘도 불이 붙는 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연스럽게랑 인위적으로. 누가 자연스럽게? 인화점이 자연스럽게? 착화점이? 헷갈리시죠?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건요, 불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거. 연소점이라고 하면요, 그냥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 이거 여기 좀 하고 가요.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나요? 14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어딘가에 여기. 네, 있네요. 14페이지에 인화점과 착화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조금 덜 설명했구나. 인화점은요, 내가 불을 갖다 대면은 불이 붙는 애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계속 타들어가야겠죠. 이 타들어가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착화점은요,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겁니다. 신기하죠? 불을 갖다 대지 않았는데 불이 붙어요. 그게 경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유가 위험해 보이나요? 안 위험해 보이나요? 네. 보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데 안 위험합니다. 오히려 인화점을 쓰는 가솔린 기관이 더 가솔린 연료가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화점은 내가 불을 갖다 대야 돼. 연소점은 계속 그냥 타들어가는 온도야. 착화점은 그냥 지 스스로 불이 타.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인화점은 만약에 내가 되게 열을 받게 하고 싶어. 그죠? 내가 요 앞에 계신 분을 되게 열 받게 하고 싶어. 내가 그냥 죽방을 때려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요게 인화점입니다. 내가 직접 때리니까 열 받은 거야. 때리고 나서 내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열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연소점이에요. 착화점은 뭐냐?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계속 뭐라 해요. 계속 뭐라 해요. 그냥 다른 수업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트집만 잡고 뭐라 해요. 그럼 열 받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이 열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불을 갖다 댔느냐 안 댔느냐예요. 그래서 이 착화점은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냐면요, 압력,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똑같은 요런 커피잔에 내가 공기를 가득 채워놨어요. 얘를 이 상태에서는 얘는 열 받지는 않겠죠. 얘를 내가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은 요만했던 컵의 분자들이 한 6개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요런 애들한테 요만한 방으로 옮겼더니 6개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부딪히면서 싸워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디젤류를 뿌려줍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좀 다르죠. 네, 차이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집어넣고 여기에 내가 불꽃을 튀겨주면 알아서 폭발해요. 그래서 얘는 압축 압력이 낮아요. 왜? 굳이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점화 플러그를 하나를 써서 불꽃만 튀겨주면 애가 알아서 폭발을 해. 근데 조금 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압축 압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그냥 압축 압력을 조금만 높여서는 안 돼. 왜? 온도가 안 올라가. 온도가 안 올라가면 폭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압축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애를 열받게 해놓고 나서 그 상태에서 디젤류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착화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압축비, 가솔린 같은 경우 10에서 그냥 앞에 거 빼고, 그냥 뒤에 거 빼고 10대 1이래요.
디젤은요 15대 1이래요. 누가 높아요? 압축비? 디젤이 높아요. 디젤이 왜 압축비가 더 높아야죠? 종합 플러브가 없어서 공기를 더 열받게 만들기 위해서. 왜? 얘는 착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폭발이 났더니 가솔린은 폭발 압력이 8에서 10이래요. 근데 디젤은 요거에 한 3, 4배가 돼. 30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압축 온도도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 중에 디젤이 시끄러울까요? 가솔린이 시끄러울까요? 디젤. 그래서 옆에 디젤차 가면 달달달달 거려요.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래서 디젤이 시끄럽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사용 연료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은 요거는 굳이 암기하실 만한 게 뭐 인하점, 연소점, 착한점밖에 없죠. 요것만 요거 3개만 좀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는 이해만 좀 하시면요. 향후에 문제 풀어 가는데 또는 노킹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전기점화, 압축착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가솔린과 디젤로 나눈다고 했어요. 가솔린은 전기점화, 불꽃점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젤은 압축착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점화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지는 것. 그 다음에 기계학적 사이클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4행정 사이클, 2행정 사이클인데요. 저희는 흔히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물어보죠. 사이클은 뭔가요? 라고. 네? 회전. 보통 사이클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요. 사이클이라고 하면요. 내가 처음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돈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어떤 행정이 끝난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됐던 간에 얘는 반복되는 행정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요 반복되는 행정을 해서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게 하나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똑같은 걸 또 반복해요.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하면요. 4행정 사이클과 2행정 사이클 또 2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4행정이라는 거는 흡입, 압축, 그렇죠? 폭발, 배기가 됩니다. 그럼 2행정은 어떻게 될까요? 2행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흡입할 때는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요거는 이제 행정, 4행정, 아까 했던 스트로크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4행정이라는 거는 4번을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2행정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행정은 흡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놨더니 여기서 불꽃을 튀겨서 폭발을 일으켜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 여기 있는 배기가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번을 움직였기 때문에 4행정이라고 해요. 2행정은 흡입하고 배기, 그쵸? 비슷합니다. 요거는 하강과 상승으로 나눠집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한 번 폭발과 모든 게 한 번 끝난 거예요. 4행정에서 한 얘네들을 하강 한 번 했다가 한 번 또 올라가니까 그냥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이게 4행정과 2행정 사이클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4행정 사이클을 먼저 좀 보면요. 4행정은 말 그대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예요. 요거를 요 그림으로 본다면은 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저희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피스톤이 한 번 내려가요. 그 다음에 한 번 올라와요. 또 내려가요. 또 올라가요. 하나, 둘, 셋, 4번 4행정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얘가 한 바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걸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는 좀 나중에 하고 내려옵니다. 1행정이 끝나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올라가요. 상사점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2번, 2번 올라갔더니 얘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폭발이 나서.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3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연소가스를 다 내보내려고 배기를 시킵니다. 4번, 4번을 움직였습니다. 얘는 몇 바퀴 회전했습니까? 네, 2회전. 얘는 뭘까요? 명칭이 크랭크축.
사행정은 크랭크 축 2회전에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사이클, 사행정을 갖고 있으면 크랭크 축이 2회전 한다. 이게 캠축 1회전인데요. 캠축 1회전은 이따가 다음 시간이나 뭐 다음에 캠축 나오면요. 그때 왜 캠축이 1회전 하는지를 다시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한 사이클이, 사행정은 한 사이클이 완성되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2회전. 그럼 만약에 우리는 사행정이 한 사이클이 아니라 사행정이 그러니까 4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크랭크 축은 몇 회전을 했을까요? 네? 네, 8회전. 4사이클을 완성했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이클을 완성했더니 얘가 2회전 했대. 요거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보시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또다시 나눠집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흡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쉬자 하고 숨쉬죠. 이게 지금 흡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체랑 또 비교하면 또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뭔가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얘를 그냥 여기서 터치면은 압력이 너무 낮아져. 그러니까 내가 동력을 얻을 수가 없어. 적당히 압축을 시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 디젤 같은 경우 적당히 하면 안 되겠죠. 좀 빡세게 압축을 해야 되고요. 가솔린은 그냥 적당히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하게 되는 행정이 하나 있고요. 압축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불꽃 튀게 하겠죠. 그래서 폭발 행정 또는 동력 행정이라는 단어. 폭발이나 여기에 이제 동력이라는 단어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동력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다 태웠으니까 여기 연소실에 있는 배기가스를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이때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밸브는 내가 뭔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밸브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로 다시 나눠집니다. 흡기 쪽과 배기 쪽이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 중에 흡입 행정일 때 흡기 밸브가 열릴까요? 배기 밸브가 열릴까요? 네, 흡기 밸브 열립니다. 배기할 때는요? 배기 밸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기 밸브 상태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요것조차도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흡입할 때는 흡기만 열리면 돼요. 배기는 닫아놓으면 돼요. 왜? 배기가 열리면 배기가스 나가다가 얘가 다시 빨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또 밸브 오버랩 나오면은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흡기는 흡기 밸브만 엽니다. 배기는 배기 밸브만 열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혹시라도 배기 중에 흡기 밸브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류 바깥으로 나갑니다. 폭발이나 압축할 때 흡기가 열리면요, 얘도 백파이어 또는 역류 요렇게 방사됩니다. 그러면은 흡기 밸브는 언제만 열린다? 흡기할 때만. 그 배기 밸브도 동일하겠죠. 배기 밸브도 배기 때만 열립니다. 그럼 보면은 압축과 폭발 행진 때는 다 닫혀 있어요. 왜? 압축을 하는데 열려 있으면 압축이 안 될 거고, 폭발을 했는데 열려 있으면 폭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고. 밸브들은 얘는 흡기 밸브만 열리고 흡배기 다 닫아버리고 배기 밸브만 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아까 그림 그리면서 했던 것처럼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크랭크 축이 반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18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또 180도 회전. 얘도 180도 회전, 180도 회전. 그럼 토탈 얘는 720도 회전입니다. 하물며 이것도 외우세요. 와, 미쳐버린 줄. 자, 우리는 원 이유가 한 바퀴 돌면 몇 도입니까? 360도. 두 바퀴 돌면 720도. 180, 180, 180, 180이면 720도. 그쵸? 흡입과 압축 행정이 끝났으면 360도만 돈 거예요. 180만 계속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 그림은 딱 요거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요 상태에서 이행정 사이클로 갑니다. 이행정 사이클은 요거는 그림을 직접 보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얘는 상승 행정과 하강 행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게요. 저희는 원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라고 명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얘는 소기구래, 흡기구래. 요거에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거 명칭을 보면은요, 실린더 내로 공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구간 있죠. 요거를 소기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가 나가는 거를 배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공기와 연료를 혼합가스를 안쪽으로 갖고 오는 요 부분을 흡기라고 합니다. 단어가 요 소기구라는 게 하나 좀 더 생겼죠.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은 한 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고 한 번 내려오면은 한 사이클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때 흡입과 압축과 폭발과 배기와 소기를 한꺼번에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승행정과 하강행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상승행정이라고 하면요, 압축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행정을 막 공부하신 분은요, 압축 상태에서 어떻게 흡기를 하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얘는 압축할 때는요, 이 피스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요 상태, 요 크기 맞나? 자, 피스톤이 요 밑에까지 왔다가 얘를 쭉 올라가요. 그 요 구간의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최적은 커집니다. 최적이 커지면 압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바깥에보다 요 안쪽에 압력이 낮겠죠. 요때 요 구멍이 열리면 압력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흡기를 합니다. 요때 요거는 이제 흡기를 하면서요. 어디다 적어 놓지? 흡기가 이루어지면서요, 동시에 압축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압축도 같이 합니다. 요 흡기구가 열려서 여기에 새로운 혼합기가 꽉 차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압축을 하고 있어요. 사행정은 위에서만 일어났었죠. 근데 이행정은 어때요? 위아래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에 폭발을 시킵니다. 폭발시키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여기에 압력이 낮았던 애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데 여기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요때 막은 애가 피스톤이 요 구멍을 그냥 막아버려요. 막아버린 상태에서 얘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소기구와 배기구가 같이 열립니다. 그럼 요때 배기가 이루어지면서 소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은 상승행정에서 흡입이 일어나지만 실제 실린더로 공기를 혼합기를 넣어주는 거는 요 소기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저희는 사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밸브가 있나요? 없어요. 밸브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뭐죠? 네? 배기 밸브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뭐죠? 누가 밸브 역할을 하나요? 네,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합니다.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스톤은 이 실린더와 완전히 빡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열팽창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도 아마 기계 쪽으로 아마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간극은 있어요. 왜냐? 열팽창 개수를 고려해서 간극을 늘 놔둬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행정 사이클은 밸브가 완전히 밀착해서 닿지만 이행정 사이클은 닿질 못해요. 이 뜻은 샌다라는 거죠. 열 에너지가 외부로 샌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행정 같은 경우는요,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적에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행정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한 번씩 폭발합니다. 동일한 배기량이라고 하면은 출력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근데 이 행정이 훨씬 더 출력이 좋습니다. 근데 장단점 가서 보면은요, 동일한 배기량일 때, 동일한 출력을 갖고 있을 적에 얘는 4행정 대비했을 때 1.6배 출력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얘는 2번이고 얘는 1번인데 얘가 그러면 2배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얘는 1.6배일까요? 네, 이런 애들이 세서 밀착이 덜 돼서 1.6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마다 한 번씩 폭발이 나다 보니까 4행정은요, 단기통 갖고는 못 써요. 애가 시동이 꺼져. 만약에 하려고 하면요, 플라이휠을 엄청나게 큰 걸 해가지고 여기에 관속력을 다 담아놓으면 돼. 근데 그만큼의 출력이 또 안 나와요. 하지만 2행정은 어때요? 단기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 있는 오토바이들 있죠? 오토바이들 보면요, 웬만하면 다 단기통입니다. 단기통 2행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차피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승행정, 하강행정. 상승행정 때는 흡기와 압축을 동시에 하고요. 하강행정일 때는 폭발과 소기구와 배기구가 열려서 같이 이제 새로운 혼합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소기구하고 배기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적에 열리게 되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그대로 원래는 빠져나갑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스톤 위에다가 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안 가고 요 위로 돌아서 이렇게 갈 거니까. 요거를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죠. 뒷페이지에 그 10페이지 밑에 디플렉터라고 나오죠. 네. 여기 위에 톡 튀어나온 걸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요건 지금 2행정 사이클에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행정과 2행정 사이클을 약간 비교해 보시면요. 그죠? 4행정 사이클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는 문제인데 저는 요거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걸 왜 외워? 라고 합니다. 우린 2행정과 4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요. 자, 4행정은요. 각 행정이 구분됐대요. 행정이 구분됐다는 건 뭐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구분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때 뭐 특별히 새는 가스도 없어. 나중에 블로바이 가스라는 건 나오겠지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뺀 나머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적 부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범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이 좋고 엔진 연료 소비율이 적고 기동이 쉽다. 자, 행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진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이 쉽다라는 거는요, 4행정 사이클은 완전히 행정이 구분되어 있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4행정 사이클 그 4실린더짜리는요, 균일한 폭발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밸브 기구가 복잡하다. SOHC와 DOHC라는 거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위에 이제 캠축이 하나냐, 캠축이 두 개냐예요. 다시 말하면 밸브를 열어주는 그 축이 하나짜리냐, 그 축이 두 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축이 두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밸브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DOHC가 장점이 좋아. 하지만 밸브 기구가 복잡해요. 왜? 축이 하나보다 두 개가 많이 들어가죠. 하나 구동하는 것보다 두 개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하려면은 어떤 각도를 주더라도 한 번 더 각도를 줘야겠죠. 그래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에서 돌아가는 소음보다 두 개가 돌아가는 게 소음이 더 커요. 그다음에 단기통일 때는 회전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크다. 얘는 나중에 냉각 방식에서도 또 나오지만 4행정 같은 경우는요, 공냉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바람으로 식혀주기보다는요, 순행식, 물로 식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냉식 같은 경우는 그냥 떨렁 쇳덩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순행식은 쇳덩이 요 안에 물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니까 마력당 중량이 크다. 이것도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엔진이 10마력 나오는 건데 10kg짜리냐, 10마력 나오는데 100kg짜리냐. 100kg이 마력당 중량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행정 사이클은 그죠? 방금 1.6배 출력이 크다. 원래 2배가 커야 되지만 손실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6배 출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회전력 변동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생각하시면요. 오토바이 덜덜덜덜 많이 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오토바이는 왜 덜덜덜덜 거릴까요? 새 것도 덜덜덜덜 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출력이 커서? 아니죠. 단기통이라서.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오토바이도 엔진이에요. 조그마한 엔진이네. 자동차는요, 커다란 엔진이네. 근데 그 안에 실린더 보면요, 오토바이는 단기통이에요. 하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요, 보통 단기통이 아니라 4실린더, 4개가 들어갑니다. 피스톤이. 4개, 적게는 3개, 많게는 뭐 6개, 8개, 12개 뭐 이렇게 들어가죠. 당연히 단기통이니까 애가 덜덜덜덜 걸려요.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얘는 한 바퀴 크랭크 쭉 한 바퀴 할 때마다 폭발력이 계속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회전력 변동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2바퀴 돈다라고 치면요, 한번 탁 터졌어요. 동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동력이 발생해서 어때요? 세게 돌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니까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행정 같은 경우는 한번 폭발하면 훅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왔더니 또 돌려주네, 또 돌아, 또 돌려주네, 또 돌아. 이래서 회전력 변동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회전 변동이랑요, 회전력 변동이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회전 변동이라고 하면 얘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회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어 회전이 원활하다. 밸브 장치가 간단하다. 요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설이 되게 많죠.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에요. 하지만 밸브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밸브가 없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적다. 얘는 공랭식을 쓰면 해요.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같을 경우는 작동이 정숙하다. 그쵸? 요것도 크랭크 축 1회전에 한 번씩 폭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렇게 하면서 제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건요. 자, 이행정 사이클은요, 그냥 1.6배 출력이 좋고 회전력하고 이렇게 쭉쭉 설명,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드리고 그냥 외우세요 하고 하면 편해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게 편해요. 얘는 실린더가 하나가 있어도 어쨌든 크랭크 축이 한 번 할 때마다 폭발력이 발생되니까 이라는 가정하에 툭툭툭 넣으면요, 외울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 보면은 행정이 짧아서 불안하다. 혼자가 짧아서 불안하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높다. 요거는 요거랑 또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죠. 밸브가 없어서 간편하나. 밸브가 없어서 애가 좀 가볍다. 하지만 밸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밸브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이 그만큼 바깥으로 새니까. 바깥으로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의 내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얘를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높다. 그다음에 저속이 어렵다. 역화 발생이 일어난다. 얘는 밸브가 없어서. 그 다음에 피스톤 링 소선이 많다. 얘가 밸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요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배열. 실린더 배열은요, 그냥 직렬, V형, 수평대형, 방사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요, 직렬형입니다. 그냥 일자로 찍 세워놓은 게 직렬형이에요. 얘를 세워놓다 보니까 어때요? 애가 길어져. 길어지니까 반을 잘라서 V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V형 기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차량의 중심고를 더 낮추고 싶어. 그래서 수평 대항형으로 해서 애를 밑으로 낮춥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은요, 자동차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얘는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보면은 비행기, 프로펠러 있는 비행기 있죠. 이렇게 돌리면 애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뜯어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프로펠러가 하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요, 방사형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 배열. 밸브 배열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뭐 I형, L형, F형, T형 헤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마 밸브 쪽 가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I형은요, 쉽게 실린더가 있으면요, 흡배기 밸브가 전부 다 위쪽에 있는 거를 I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형은요, 실린더가 있으면 밸브가 한쪽으로 있는데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L형이라고 합니다. F형은 I 플러스 L 타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밸브가 밑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는 밸브가 실린더 헤드 위쪽에 있는 거를 F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T자는 좌측과 우측에 팔 벌려 있는 호수아비 같은 애가 좌측과 우측에 흡기와 배기 밸브가 나눠져 있는 거를 T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 방식에 따라서는 물로 식힐 거냐 아니면은 공기를 식힐 거냐, 그래서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다시 또 나눠집니다. 순행식과 공냉식 보면요, 저희는 순행식도요, 자연 순행식이 있고요, 강제 순행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냉식에서도요, 자연과 강제로 또 나눠집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제 순행식을 사용합니다. 강제 순행식에 강제 공냉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는 보통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그냥 순행식이라고 하면은 다들 강제 순행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요, 강제 순행식과 강제 공냉식을 같이 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열을 식히는데 물로 식힐 거냐 바람으로 식힐 거냐입니다.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식힐 거냐, 이거는 자연 공냉. 그 다음에 내가 앞에 팬을 달아서 강제로 얘를 바람을 불 거냐, 강제 공냉. 순행도 대류 이동에 따라서 내가 그냥 알아서 물로 식힐 거냐, 자연 순행. 중간에 워터펌프라는 애를 달아서 물을 계속 순환을 막 시킬 거냐, 강제 순행.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방식에 따라서는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또 다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 비율은요, 요거는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